네, 5부로 돌아왔습니다.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타워 크레인 기사 힘들어서 다른 일 해보고 싶다면 뭐 하고 싶어요, 나중에? 지금 계획은 타워 크레인이에요. 다음 계획. 타워 크레인? 네, 근데 우리 회사에서 월급을 자꾸 올려줘요. 그래서 못 나가. 잡으려고? 이번에도 월급 인상을 요청을 했는데 네. 50만 원 올려줬어. 진짜로? 그래서 1년 더 있어야겠다. 잘했네. 1년은 더 다녀요. 근데 예를 들어 명분은 되잖아요. 그럼. 내가 가고는 싶어. 그렇지만 회사에서 월급 좀 올려주세요. 힘들어서 못 올려줘. 그러면 저 생활이 힘드니까 다른 데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명분 되는데 올려줄게 하면은 당연히 있어야지.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최소 1년 이상은 더 있을 거예요. 그래, 수고했다. 그러면 이제 나가면 되고. 다음 계획은 타워 크레인이고요. 그 다음 가구점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못 가면 이제 제 목표도 실패한 거죠. 잘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5년 후에 보면은 되게 잘 돼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두 번째 또 있어요. 뭐예요? 타워 일이 잘 돼서 이동타워 일이 잘 되고 경기가 가구도 죽을 수 있잖아요. 가구가 죽으면 가구점을 사서 직원을 두고 이 일은 난 계속하는 거예요. 괜찮네. 두 번째 계획이에요. 지금 아까 그 전라도 광주 함바그 스테이크 전문점 사장님도 주말에는 직원을 주방에 하나 놓고 홀에 넣고 오토 매장으로 쓰는 거야. 그 생각하더라고. 자기도 이제 오토로 계속 돌리고 자기는 다른 일 할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비슷하네. 비슷합니다. 내가 가구를 잘하니까 가구를 와이프한테 맡기고 대신 직원 두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돈을 벌러 다니는 건데 이게 돈 꽤 괜찮거든요. 자영업에서 돈 벌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워. 안 하는 게 나아. 성공 확률이 희박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갈 수도 있어. 꿈은 가구점이면 대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묻는 질문인데 이동 크레인 기사하면서 만났던 최악의 진상이 있어요? 와,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다시는 보기 싫다 하는 사람. 이동타워 하면서 최악의 진상은 네. 비 오면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네. 눈 오면 안 나고 바람 불어도 갔다가 퇴근을 해요, 보통. 인사만 하고. 인사하고 너무 상태가 너무 안 좋다 하면은 퇴근하라고 보통 현장에서 얘기를 해줘요. 네. 작업자들도 보내야 되니까. 근데 비가 와도 출근을 하래. 그럼 작업자는 나왔냐? 안 나와요. 지는 안 나오면서? 안 나올 건 알고도 있었고 내일 비가 온대요. 전국적으로. 쉬게 해줘야 되잖아요. 나오래. 왜? 월대니까. 월대는 뭐예요? 한 달을 쓰는 거예요. 한 달 내내를? 고정으로 얼마를 주고. 일대는 하루씩 얼마씩 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월대를 들어가면은 나올 의문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나올 의문이 있으니까 일단 출근은 하세요. 그거예요, 소장은. 지는 안 나오면서? 지도 안 나와요. 문제는 자기라도 나오면은 인사라도 하잖아요. 나 얼굴 비추고 갈 때마다 없어요. 갑질이네. 가끔은 가면서 전화할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주가 집이잖아요. 대전에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대전까지 가야 되잖아요, 현장에. 비가 오는데. 그러네. 부산이 예를 들어서 그럼 부산 가야 되잖아요. 네. 가서 아침에 눈도장을 찍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갔다가 비 와서 당연히 와야 돼.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현장은 안 그런데 그 현장만. 왜 갑질을 하는 거야, 근데? 자기 고집 같아요. 자기 어떤 뭐 마인드가 될지 모르겠는데 대신 이제 좀 거기서도 소통이 이루어지면 가끔 봐줍니다. 그러니까 소통.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저 소장님 저 그냥 쉴게요. 그러면 되잖아. 그렇죠. 이제 나중에 좀 친해진 다음에는 제가 그랬죠. 소장님 제가 그 전주인데 혹시라도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제가 2시간 안으로 갈게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은 당연히 연락 안 오죠. 그러네. 100% 올 때가 있어요. 애매할 땐 당연히 전 군만 없이 가 있습니다. 애매할 때. 근데 전국적으로 와. 많이 온대. 12시 정도 되면 날씨를 봐요. 기상청을 들어가서 그러겠네. 구름 상태를 봐요. 얘가 몰려오는 걸. 근데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럼 웬만하면 빼주겠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빼줘요. 근데 그걸 안 빼주시는 분이 진사인 거죠. 그러네. 그런 진상 때문에 막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풀어요, 막? 따로 스트레스가 쌓이진 않아요. 그냥 풀고 그냥 아침에 하고 그냥 들어갑니다. 딱 가도 진짜 와 있어. 와 있으면 뭐 그냥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결국엔 또. 서로 좀 편하게 편리를 봐주면 안 되는데. 나오는 것도 좀 약간 약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진 안 나오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거 이제 진상인데 그럼 수입은 어떻게 돼요? 이 방면을 페이 공개 안 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기사들이 공개를 안 합니다. 평균적인 건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잘된 케이스니까 저는 빼야 돼요. 빼고. 저를 얘기하면은 올라왔다가 바로 포기하고 가겠죠. 그렇지. 평균적으로 제가 쭉 보니까 초짜로 들어오면요 150, 200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거로 생활이 되면 다행이죠. 3개월 정도를 봅니다. 3개월 안에 상부가 있고요. 하부 아까 말했잖아요. 밑에 도로주행 운전 따로 있고요. 네네. 밑에 6축짜리. 네. 위에 또 운전 따로 있잖아요. 위에는 3개월 동안 하면 돼요. 근데 밑에 걸 배워야 돼요. 어. 어디서 배우냐면 현장 내에서 옮길 때 여기서 저쪽 자리로 저쪽 자리 이쪽 자리 옮길 때 하부 조금씩 할 수 있어요. 네. 다 퇴근했을 때 자기가 장비 접어놓고 그 현장 내에서 운전을 한번 해봐요. 연습 삼아? 사장한테 굳이 허락 안 받아도 됩니다. 허락 받으면 당연히 하락할 거예요. 공부한다는데. 전 제가 했어요. 옮기라고 사람 보낸다는데 보내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도 안 되고 그냥 하부 해버렸어요. 하부까지 마치면은 월급이 250 가능합니다. 250? 바로 50만 원 껑충이에요. 그건 자기 노력이에요. 3개월 동안 하부를 하시고 250으로 올리는데 그러니까는 한 번에 계약서를 쓰지 마세요.
1년 단위 계약 쓰지 마시고 일단은 얼마 받기로 했으니까 좀 해보고 계약서 쓰시게요. 저는 시간 끌었어요. 머리 좋네. 처음부터 저는 200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오. 그리고 제 능력을 보여줬어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나는 당연히 그 차에 자신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갖고 한 방에 몽땅 올라가는 거예요. 한 큐에 그냥? 한 큐에 3개월 만에 그냥 뻥땅 올라가는 거예요. 오. 50이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있고 회사마다 다르니까. 근데 자신이 그만큼 할 것 같으면은 계약을 미루고 일을 한 다음에 올려요. 아니면은 계약을 했더라도 내가 잘한다고 보여주면은 당연히 월급 올려달라 하면 해줍니다. 회사에서 아깝거든요. 자기들 보면 알지. 당연하죠. 사장님 제가 200 받고 하니까 좀 힘들 것 같아요. 생활이 안 돼요. 좀 올려주세요 하면은 당연히 올려줍니다. 500, 600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네.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하부 운전해서 250, 300 올리고 1년 정도 지나면 300에서 400 사이 바로 올라갑니다. 300 이상 받으면 괜찮아요? 사회생활하기 괜찮습니다. 괜찮죠. 300에서 400. 2년 이상 때는 랜덤이에요. 진짜? 딱 2년만 채우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회사 옮겨서 페이를 자기가 맞추면 돼요. 그게 맥시멈이 600이다? 내가 600, 능력이면 600 받으면 돼요. 더 배울 거 없어요. 2년 안에 배울 수도 있어요. 다. 2년 안에 끝나네? 2년 배워서 자기가 거기 마스터가 되면은 600 받고 딴 데 가는 거고. 아, 이게 진짜 괜찮네. 자격증만 따면 2년 안에 그냥 마스터 하는 거네?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느린 분들은 몇 년 걸려요? 느린 장비들이 있겠죠. 장비들? 네. 느린 장비들이 있고 빠른 장비가 있는데 이건 빨리 갈 수 있는. 그리고 초짜를 쓴다는 거. 초짜를 쓴다는 게. 왜냐면 상부가 쉬우니까. 아까 인역폭이라고 했잖아요. 네. 상부가 쉬우니까 초짜가 상부를 하면서 하부 공부. 책도 좀 봐야 됩니다. 책이 두꺼워요, 이렇게. 내가 봤을 때 포크레인 이런 거보다 쉽겠다, 이게. 포크레인 저도 뭘 줄 알거든요. 네. 쉽습니다, 포크레인보다. 쉽죠. 일도 좀 편하고. 그러니까. 일이 일단 편해요. 포크레인은 진짜 거의 막 오토바이도 아니고 그냥 구루마 있죠? 구루마 타고 하루 종일 다닌다 보세요. 쿠션이 없어요. 쿠션이 없으니까 막 온몸으로 체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삼박뉴스 계속 돌죠. 빠르죠. 그러니까. 계속 몸이 흔들리죠. 포크레인 힘듭니다. 기사님들 수고 많으시죠 진짜. 근데 페이는 괜찮아요. 포크레인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거네. 그렇죠. 저는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그래서 선택을 안 했죠. 야, 이 방송 들으면 바로 포크레인 하다가 이동 타워 크레인으로 오면 되겠네. 포크레인하고 지게차는 조금 젊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비추천. 페이도 적고 힘들고. 근데 원래 해왔던 분들은 좋죠. 그렇지. 예, 좋죠. 그러니까 경력자분들은 계속 나가시고 초보분들은 이제 20대나 이런 분들은 보통 포크레인 많이 따시거든요. 지게차 회사에서 많이 쓰니까 많이 하고 회사에 가서 지게차 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게차 따로 수입이 없어요. 그냥 공장 다니면서 그냥 너는 그냥 여기 사원인데 지게차 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시켜요. 그러네. 건설 현장 지게차는 좀 봤는데 초짜들을 오면 욕해요. 막 쫓겨나. 기사 바꾸라고. 왜요? 못해서? 일이 안 되니까. 아, 빨리빨리 못하니까? 네, 일이 안 돼요.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초짜네. 막 물건 엎어버리고 막. 그러면 거기 사람을 붙어서 다시 쌓아야 돼요. 일이 커지는 거죠. 그러네. 사고 치고 나가는 거네. 그렇죠. 같은 고생할 거면은 이동타워 크레인 하는 게 낫겠다. 젊다면 천천히 준비해서 이동타워 넘어오시는 게 낫죠. 근데 여기 넘어오려면 현장에서 알바 좀 하세요. 그 알바 한 돈으로 자격증 딸 때 쓰세요. 돈. 현장도 배우고. 자격증 따려면 얼마 들어요? 한 개당 100 잡으시면 됩니다. 최소. 한 과목이 한 100 정도? 네, 천공기 100, 타워크레인 100, 기중기 100, 교통비 이것저것 해야 되죠. 지금 이게 뭐 힘쓸 일은 없는 거죠? 힘쓸 일 없죠. 허리 디스크 있다니까요. 그니까. 알겠습니다. 힘든 거 못해요. 젊은 분들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 앞으로 그리고 더 커질 시장입니다. 이동 타워크레인만의 장점이 있거든요. 왜요? 건물 있잖아요. 건물 사각형이죠. 어떤 게 여기다 물건을 올려준다 하면 대각선으로 하는 하이드로가 많다 했잖아요. 네. 하이드로는 대각선으로 올려요. 항상. 그러니까 건물이 높을수록 하이드로는 건물하고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러네. 대각선이니까. 그렇죠? 멀리 보내려면. 근데 이동타워는 직각으로 올라가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는 아주 좁은 골목이나 예를 들어 이런 건물 같은 거 칠 때 상가 밀집 지역에 있으면은 도로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높이 높아. 멀리 보내야 돼. 특히 무거운 걸. 그러면 하이드로는 멀리 가서 쭉 뻗어야 돼요. 근데 멀리 공간이 없잖아요. 없지. 그러면 이동타워밖에보다는. 그러네. 그래서 이게 6년 전에 생겼는데 대수도 늘어나고 현장에서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아요. 소장님들이 써보면은 그 맛을 알고 또 써요. 그러네. 속도가 하이드로 3배 나와요. 3배. 하이드로 하신 분이 알려줬어요. 내가 볼 때는 하이드로 속도 3배 나온다 하시더라고요. 2배일 수도 있고요. 2-3배 정도? 2배 정도는 나옵니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내가 봐도 괜찮겠네. 왜냐면 무전 치면 무전 소리 듣고 천천히 올려서 안 보이니까 무전 소리 듣고 내리고 좌로 가고 앞으로 가고 내리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완빵이에요. 올려서 그냥 거기까지 한 방에 내려줘 버려요. 그러네. 시간이 단축되죠. 무전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하니까 정말 빨라요.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현장에서도 많이 좋아요. 하이드로는 좀 싸겠다 기계가. 장비값은 비쌉니다. 비슷해요? 근데 단가가 싸요. 싸고 기사님들도 인건비가 싸요. 많이 받는 분들은 톤수가 뭐 500톤, 뭐 600톤 가면 많이 받겠지만 그쪽이 좀 힘들어요. 초짜들이. 무조건 이동타워 크레인이 낫겠네요.
지금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10년 후에. 근데 지금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급여는 한 말씀드렸죠. 150, 200부터 시작해서 600까지 1년 미만에 300까지 올라가고 1년이 넘어가면 400까지 올라가고 2년 넘어가면은 600까지. 600. 네. 그 정도 받으시면은 가장 큰 지출은 뭐예요? 집안에서. 정말 많아요. 제가 대리 일을 하기 전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지출을 하는 걸 다 적었어요. 와이프한테 생활비를 딱 꽂아줬어요. 그때부터는. 요걸로 밥 먹고 요걸로 쓰고 딱 그걸로만.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을 재보니까 엄청납니다. 일단 보험비 있죠. 개인 보험 있죠. 자동차 보험, 관리비 있죠. 먹는 것도 있고 옷 같은 거 다 빼도 기본 그냥 한 달 나가면 300에 300. 뭐 내가 옷도 사고 비용도 해야 되고 이제 고정 지출이 있고 비고정 지출로 제가 나눴어요. 네. 고정적으로 매달 나가는 거예요. 통신비 뭐 이런 것들. 적금도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그거까지 해서 300. 비고정 지출이 한 50에서 60 정도를 보고 있어요. 나머지 남는 거는 저축. 대단하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그럼 재테크는 특별히 하는 거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재테크를 알려드릴게요. 빚을 없애세요. 제가 갖고 있는 빚.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갖고 했더라도 그 아파트 담보금이라도 갚으세요. 그건 나중에 내도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5년 잡았어. 차를 샀어요. 할부를 끌었어요. 그러면 할부는 천천히 나가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적금을 따로 들어. 필요 없어요. 그냥 나에 있는 빚을 모두 청산하는 게 재테크예요. 새는 돈을 줄이는 것 자체가 재테크고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돈이 생기면은 전문 방송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빚을 줄여라. 빚을 줄이는 게 네. 재테크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동 타워 크레인 기사를 하고 싶은 후배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저는 원래 사람 도와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면은 카톡이나 이런 거 하시면은 제가 조언을 많이 해드릴게요. 자기가 뭔가를 간절하게 원하면은 이루어집니다, 진짜로. 근데 간절하지 않고 나 이거 한번 해볼까?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냥 돈 많이 버니까 해볼까? 이런 분들은 전 힘들다고 보고요. 정말 나 이거 아니면 힘들 것 같아.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 꼭 벌어야겠어. 이유가 있어. 이런 분들 있죠. 단기간에 빨리 내가 처음 힘들지만 성공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추천해드릴 만합니다. 근데 들어도 괜찮아 보니까. 들어보니까. 네, 시작하는 방법도 이런 거예요. 시작은 다 알려드렸습니다. 명함 돌리는 거, 현장 일에서 가서 배우는 거 이렇게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그거야. 아니 노가다 잡부에서 그냥 하는 거보다 이거 자격 좀 따는 게 낫겠는데 훨씬? 그렇죠. 잡부하면서 따도 되고요. 그니까. 저 같은 경우 모든 사물을 보고 모든 직업을 볼 때 상세하게 봐요. 그 안에 깊숙이. 장비가 하나 지나가도 저 장비는 뭐지? 저 장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대형면허 딸 때 그랬거든요. 버스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버스를 땄어요. 트레일러 한 번도 안 해보고 학원 다니고 트레일러를 땄어요. 그게 생각을 하고 자주 그 눈여겨보니까 버스기사 아저씨 뒤에서 보면서 시내버스에서 저 아저씨가 코너를 꺾는데 자기 운전석이 저쪽에 가 있어. 코너가 여긴데 그러네. 크게 도는 거죠 되게. 일부러? 네. 뒷바퀴가 걸리니까. 그걸 어렸을 때부터 유심히 봤어요. 이런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은 쉽게 할 거예요. 남이 하는 거를 눈여겨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장비기사 하면 딱 좋아요. 천직이다, 천직이야, 내가 봤을 때. 천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좋은 말씀 감사하고,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으세요? 타워 크레인 쪽도 한번 보고 있고, 목표는 가족들하고 짓는 게 어떻게 보면 제 가장 큰 목표예요. 지금 막 이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제 가장 큰 목표, 최종적인 목표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출퇴근해서 보는 게 얼마나 좋아. 이 일도 좋고 저 일도 좋고 돈 많이 네. 버는 거 다 좋은데요. 가족하고 떨어져 있으면은 마음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저는 그러진 않아요. 네, 근데 목표는 가족들하고 지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단점이다, 그죠? 현장 건설 일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이 현장 건설 관련된 분들 대부분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적어요. 포크레인하고 지게차는 현장에서 합니다. 그 지역에서 대부분. 출퇴근? 예. 근데 이제 펌프카도 장거리 많이 하고요. 근데 펌프카도 집에 다니시는 분 많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이동타워 항타기 기사님들. 항타기 뭐예요? 파일 박는 거, 파일. 건물 세우기 전에 바닥에 기초공사 파일 박는 거. 네. 천공기거든요. 제가 자격증 갖고 있는 거. 팡팡팡팡 소리 나는 거? 예. 빵 그러니까. 때리면서 이렇게 뭐 씹는 거 있어요. 그런 기사님들은 전국구의 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사님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그 대신 전국구 일은 돈은 많이 그러니까 집에 못 가면 돈 많이 버는 거네. 맞습니다. 그죠? 자주 가면 덜 버는 거고. 제 친구 용접사 하거든요. 네. 하루에 23만 원 벌어요. 일당이? 일당이 23만 원. 근데 30일은 다 못 할 거 아니야. 한 20일 이상은 하죠. 23만 원이면은 200에다가 460. 400에다가. 그 친구 뭐 많이 벌 때 550, 막 600 벌 때. 550. 장거리. 돈 많이 버는 건설 일은 다 멀리에서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 일단은 그럼 진짜 총각이 한다 그러면 돈 엄청 모으겠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건설 장비 일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네. 기름 별로 자기가 안 삽니다. 자동차 유류 있잖아요. 별로 안 사요. 잘. 왜요? 회사에서 지원 다 해줘요. 지원해주고. 네, 집에 갈 때도 웬만하면 해줘요. 다. 회사 카드로 다 넣어요. 그럼 괜찮네. 저는 이제 기름값은 거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혼자 있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가 혼자 있으면은 나 돈 떼돈 벌걸요. 그러니까. 나 다 필요 없어. 나 다 모을 거야. 100% 다 모을 수 있어. 핸드폰도 필요 없어. 다 버려. 핸드폰 써야지. 진짜 써야죠. 필요 없으면. 혼자 그래? 있다 생각하면. 월급의 90%를 적금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마지막까지 왔는데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두콩이 아빠님에게 돈이란?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멋지네. 네, 원동력이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거는 다 돈부터 온 것 같아요. 지금은 돈을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돈이 찾아오게 할 거예요. 제가. 그러게요. 진짜. 네,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은 돈이 알아서 들어올 겁니다. 37인데 대단한 것 같은데 사업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면 안 하죠, 저는. 그러니까는 이기는 싸움을 주로 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사업이라는 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는 싸움 중에 하나가 사업과 일을 겸비하는 게 이기는 싸움이거든요. 그러겠네. 왜냐면 내가 봤을 때 두콩이님은 사업하다가 힘들면 바로 또 일하면 되니까. 사업하다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네. 일을 해요? 바로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하는 걸 때 메꿔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젠가 잘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안 되면은 그냥 접고 일을 접으면 하면 되고. 됩니다. 간단하네. 이기는 싸움을 하면 됩니다. 우리 두콩이 아빠님에게 돈이란 삶의 원동력이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움직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콩이 아빠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나 홍보하고 싶은 내용 있어요? 뭐 가족이나 뭐 직원이나 아니면 지인들이나 부모님이나. 저희 가족이 이제 가구 일을 하니까요. 네. 가구를 정말 오래 쓰시거든요. 많이. 맞아. 한 번 사면 잘 안 바꾸잖아. 20년도 쓰잖아요. 근데 네. 요즘은 가구도 디자인이라고 해요. 중간에 리모델링 하신 분들도 있고 살면서 가구도 이제 하나의 업계이기 때문에 가구에 계신 분들도 힘들거든요. 경기가 안 좋고. 그렇죠. 안 가구가 사니까. 좋아지니까 오래 쓰잖아요. 가전도 마찬가지, 차도 마찬가지. 맞아. 어느 정도의 소비도 다 해주셔야 서로 먹고 도는 거라 소비는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을 해요. 가구뿐만 아니라. 네네. 그래서 버릇만큼 저축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소비도 좀 해주셔서 요즘 경기 힘드니까 네. 서민분들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분들 힘드니까 그리고 인기 있는 데만 가지 마시고 인기 없더라도 브랜드만 가지 마시고 비브랜드도 좀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마트만 가지 마시고 시장도 많이 가주시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지니까 대기업만 잘 먹고 살잖아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조그마한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게 유명하다고만 가지 마시고 좀 잘 안 되는 것도 많이 이용해 주셔서 차라리 안 되는 곳 가서 왜 안 되는지 지적을 해주세요. 맛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가 발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 지역권이 살지 대형만 좋아하고 브랜드만 좋아하시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서민들이 아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 난잡스토리@gmail.com이나 공식 카카오톡 1대1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을 해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윤재훈 검색 후 구독 신청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헤드헌터 윤재훈의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두콩이 아빠님이 좀 궁금한 직업 있어요? 평상시에? 유튜버들의 수입? 유튜버들의 수입? 궁금하긴 하네요. 유튜버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유튜버들의 수입도 궁금하고요. 구독자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몇 명 정도의 구독자? 그런 것들. 내 구독자가 몇 명이면은 네. 얼마 정도 벌고. 나도 이제 2019년 1월 달부터 나오거든요. 너무 좋아. 유튜버들 많으니까 하는 방법은 많이 나와요. 그럼요. 유튜브 들어가서 네. 수익 공개 딱 치면 다 나와. 그래요? 1000명 얼마, 5000명 얼마, 10,000명 얼마, 50만 얼마 나오는데 제가 지금 가끔 보는 유튜브가 50만 명 되는 친구 있거든요. 50만 명이요? 구독자 50만 명 공개했어. 하루에 300만 원. 300이요? 300? 300만 원. 하루에 300만 원? 영상 안 올리면 150만 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무시 못한다니까 이제. 요거는 그냥 없는 걸로 하고요. 궁금한 직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라리 좀 더 높이 있는 분들한테 듣고 싶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있죠. 막 한 1,000만 원에서 한 막 5천만 원. 만약에 근데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는 것들. 한번 모셔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대전에서 한의사 한 분 오거든요. 그분이 네. 내가 봤을 때 월천은 벌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 거 한번 꼭 들어보세요 나중에. 네, 제 방송 보고 저한테 조언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와서 나와서 조언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수익자 한번 모셔볼게요. 고수익자. 네. 현실 가능한 고수익자. 네. 다음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여자 원장님을 모시고 녹음을 합니다. 출연자분께 궁금한 사항은 네이버에 있는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에 가입하시고 녹음 예정 글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거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리는 녹음 예정 글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빠짐없이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나도 방송에 출연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공식 이메일 주소 난잡스토리@gmail.com이나 공식 카카오톡 1대1 오픈 채팅방으로 신청 바랍니다. 출연 신청하실 때는 간단한 본인 소개, 직업 설명, 핸드폰 번호 등과 방송에서 사용할 닉네임 그리고 녹음 가능한 주말 날짜를 알려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새 하루에 한두 번씩 요청이 와요. 제가 이게 편집도 해봤잖아요, 저도. 네. 편집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재영님은 제가 볼 땐 이게 녹화한 거
곱하기 2, 3? 그 정도 들어가야 이게 아까 나오는 거죠. 녹음할 때도 개그맨 정재한 선생님 전화 온 거 들었잖아요. 예. 본인 거 이제 언제 올라오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자마자 또 편집해야 되는데, 와, 이게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못해. 왜냐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지금 그럴 것 거의 같아요. 12시간 가까이 세탕 뛰고 있잖아요. 예. 녹음을. 이게 내 방송이니까 하는 거지, 남의 거 하라 그러면 못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내 까지는 못해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두콩이 아빠님 오늘 쉬는 날인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셨는데 오늘 녹음 후기 및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정말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출연하게 된 계기는 나의 일을 이렇게 뭐 알리고 싶어서는 아니고요. 저는 좋은 경험들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연해서 녹음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렇게 마이크 대고 하는 게 정말 떨리거든요. 저 지금 막 콩닥콩닥해요. 근데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충분히 나왔고, 편집은 잘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좋은 경험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험 필요하신 분들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방송이 인기가 많을 것 같아. 이동 타워 크레인 기사편. 내가 봤을 때는 괜찮죠. 근데 희소성 직업이 있어. 할만하고 돈도 되는데 할 방법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어디 가도 못 들어 이거. 네, 아마 이동 타워 계시는 분들이 아마 저 막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여기 나와가지고 사람들 많이 오는 거 아니야? 그 대리운전 기사님이 네. 그래서 강퇴당했대잖아. 디테일하게 해주니까 거기서 강퇴됐대. 저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난리 나야 되는데 똑같죠. 서로 맞아. 잘 먹고 살아야죠. 아니 공존하면 되죠 뭐. 네, 굳이 욕하지 마세요. 근데 왜냐면 어차피 경쟁 사회니까. 저는 더 좋은 인력이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두콩이 아빠님 하시는 일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허리도 아프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타워 크레인 기사 되고 한 번 더 나오고, 네. 가구점 사장 됐을 때 또 나와요. 사장이나 아니면은 뭐 그쪽 대표감 됐을 때. 네, 그러니까 한번 또 나오도록 일단은 할게요. 세 가지 직업으로 한번 나오는 최초의 출연자. 제가 사장이 됐을 때는 윤주영님도 좀 더 많이 버셔야 돼요. 잘 돼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때 가면 내가 한 서로 잘 돼야죠. 윈윈 해야죠. 윈윈. 구독자 한 10만 찍을게요, 내가. 좋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목표로 세우고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10,000명은 조만간에 가니까. 5년 10만. 그러니까 내가 10만이 먼저 가냐, 두콩이 아빠님이 가구점 먼저 차리냐. 그렇죠. 하는 거야 이제. 그렇죠. 나중에 술 한잔 사기 또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서로 쌩까지 말고. 그럼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